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운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먼저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또 해외에서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나의 이제 띠 중에서 다른 동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우리가 충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것이 있는데 한번 이제 그것을 말씀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36금수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고 참 흥미롭고 이제 또 사주풀이 하는 데 있어서 이 동물, 우리가 동물 흉내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벼슬 한다는 것도 이제 닭벼슬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무슨 용그림이라든지 사모간대, 또 이 벼슬 할 때 모자 쓰는 사모간대, 이런 매미 형상의 그 날개가 달린 거, 이런 형태든 여러 가지 우리가 동물 흉내를 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재미가 있고 지루하지 않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깊이 이렇게 알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고서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 하면 길어져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지만 굳이 그 내용은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양해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36금수, 그럼 이제 쥐띠, 소띠, 이제 범, 호랑이띠, 이제 토끼띠, 또 용띠, 뱀띠, 말띠, 이제 양띠, 원숭이띠, 또 닭띠, 또 개띠, 이제 돼지띠를 가지고 이제 차례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오늘은 쥐띠, 지자자에 대해서 오늘 쥐띠에 해당되는 이제 동물, 배속된 36금수 중에서 배속된 동물을 가지고, 충을 가지고, 곤충을 가지고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는 이제 지자자, 띠로는 이제 띠에는 지자자, 쥐띠에는 제비가 하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박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쥐띠는 제비띠도 되고, 쥐띠도 되고, 박쥐띠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쥐띠지만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쥐띠만 알고 있죠. 그런데 제비, 박쥐, 쥐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아침 일찍은 제비가 되고, 우리가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이렇게 제비가 비가 오려고 하면 물을 이렇게 이렇게 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런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에, 그러니까 정오 낮에는 이제 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박쥐가 되는 것입니다. 박쥐를 다른 말로 이제 복익 박쥐라고 이제 해당합니다. 그 중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박쥐가 매달려져 있다 해서 그 복자를 이렇게 꼬꿀로 매달아놓는 복을 이렇게 담는다고 해서, 그렇게 박쥐자에서 그 복자가 그 형상화해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그 복자를, 그래서 박쥐를 뜻해서 이렇게 뒤잡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쥐, 제비는 이제 모두 깊은 밤, 또 자정이 돼요. 오늘과 내일을 연결시키고, 오늘과 내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에도 있고, 그것을 관장하는 동물로 모아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 특성이 있어요. 두 가지로 이제 차츰 설명을 해볼게요. 색은 이제 검정색에 해당돼요. 그리고 숫자로는 이제 16으로 해당되고, 물을 의미해요. 검정색, 물을 의미한다. 숫자로는 16을 의미한다. 또 밤을 뜻하면서 꺼멓다.
그래서 쥐는 주로 야행성으로 밤에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이제 활동하는데요. 낮에는 경계감이 많아서 우리가 시궁창 같은 곳에서 이제 시궁창 같은다든지 어떤 지구목 이렇게 구목에서 이렇게 사방을 경계를 많이 합니다. 이 쥐들이 이제 자기 은신처가 발견될 수도 있고 또 시궁창 같은데 어떤 동물이 못 오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제사라든지 또 자정에 음양이 합하는 기운이 강하게 또 양기가 태동하고 만들어지는 시간에도 해당이 되는 거, 교차하는 시간에도 이 자정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리에서 자수는 이제 또 물이라는 뜻에서 이제 나체도 돼요. 목욕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목욕한다, 씻는다, 또 음적인 기운이 발동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돼요. 또 제사, 또 자정에 음양이 합하는 기운이 강하게 양기가 태동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시간이 됐다, 그렇게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수는 나체 도화, 음의 도화, 또 사랑의 도화, 사랑의 글자, 요즘으로 하면 아름답고 섹시하고 또 누구 앞에서든지 내 모습을 당당하게 이제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은, 이렇게. 그래서 요즘 여성들 옷을 보면 많이 이제 살이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자기만의 개성으로 이렇게 갖춰 입어요. 아름답게, 멋있게. 또 옛날에는 섹시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안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전달돼서 오해도 했지만, 너 섹시하다 그러면 아주 좋은 뜻으로 요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내 모습을 보이고 나의 장점을 보이고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개성, 나의 소질이라는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용도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지만은 현대, 요즘은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것입니다. 아마 시대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되고 악처럼 여겼던 것이 선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고 운의 방향도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변하고 시대적으로 흐르고 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변해야 된다. 우리는 늘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자자, 지자자에서 그 지자자 형태에서 우리가 현대로 말하면 섹스로 인해서 우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지자자가 음기에서 양기하고 오늘과 내일로 영시를 교차하면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형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섹스에 대해서 아름답고 소중하고 세상에 드러냄이 이제 마땅한 세상이 됐고 지금은 아주 좋게 소중하게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늘 음지 속에 있었고 그 시대에는 물론 어떤 거든지 다 합당해요. 그 시대의 조건에 맞게 어떤 것들이 진화하고 그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는 이제 입과 등이 이제 빛이 이제 다르고 또 꼬리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가 음양으로 보는 것처럼 위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양의 이치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배와
등이 이렇게 다르게 돼 있다. 또 꼬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두 개로 갈라져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시는 오늘과 내일이 자시에 해당돼요. 그 자시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미복이라는 뜻이가 제비연자를 쓰는 거예요. 제비연자를 써서 연미복, 제비 형상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옷이 연미복이요. 그래서 그 성악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옷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꼬리가 있는 형태로 만든 연미복이 이제 제비를 옷을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파티에 가면 이제 그 파티 같은 곳을 가면 역시 이제 그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가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어떤 내 본 모습을 감추고 이런 다른 행동, 이런 다른 행동을 하는 거, 나타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제비의 특성, 지자자의 특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과 다르게,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내 끼를 드러내고,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가 이제 이 신기하게 사주에 이 지자자가 있으면 다는 아니지만은 약간 그 눈동자를 굴린다든지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머리를 흔들어요.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사람은 지자자가 있을 수가 있고 지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쪽 봤다 저쪽 봤다. 그것은 불안한 심리에서도 발동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지자자가 이제 있는 사람, 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제 상대를 속이고 속임수를 쓰고 남을 이제 경계할 때 솔직하지 않고 내 비밀이 많고 내 문제가 드러날까봐 염려돼서 사방을 경계하는 형태도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면은 겉은 강한 척을 하지만은 내면으로 가면 아주 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약해요. 그래서 강함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또 목을 핏대를 막 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자기 일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설파를 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아주 야비한 방법을 총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야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밤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밝은 낮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자기 치부를 덮으면 된다고, 정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밤 생활에 익숙하고 어둠 생활에 익숙하고 자기가 보는 그 형태의 세상만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이렇게 밝음이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의 치부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아주 그동안에 그 본 모습을 감추고 포장되어 있던 그 모습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선생님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눈을 응시하지 않고 이렇게 배우자를 찾는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또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빛을 그 상대방을 보고 있는데
커피숍에서 그분하고 차를 마시고 있다. 그런데 막 문이 열린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눈동자를 이렇게 돌린다든지 고개를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린다든지 산만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상당히 선생님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무슨 불안한 일이 있었을 수 있고 죄를 지어가지고 쫓기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한테 어떤 속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다른 사람을 내가 속였는데 그 사람이 혹시나 올까 막 이런 어떤 염려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좀 산만한다든지 눈동자가 흐린다든지 이쪽 저쪽을 막 과하게 살핀다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배우자로 할 때도 그런 분들은 배우자로 하면 나중에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그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아까 제비 설명했고 지 설명했고 복익 이제 박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박지에 해당되는 이제 복익을 박지라고 그래요. 해당되는데 우리가 지를 서라고 해요. 서라고 합니다. 서선생. 우리가 서선생 지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돼요. 서선생이라고 옛날에 동화라든지 이런데 의인화해가지고 서선생 또 서생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지라는 뜻이에요. 지 이렇게 그 서자 글씨를 한자로 보면 이렇게 쥐가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드러낸 것처럼 생겼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 서자를 찾아서 그 서자를 보면 쥐가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드러낸 형태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형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이 그건 이제 아까 그 박쥐라고 그랬잖아요. 복이 지, 제비 이런 동물들은 이제 복익은 박쥐는 이제 쥐하고 제비를 섞어놓은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 형태가 그러니까 섞어서 만든 형태에서 쥐에다가 날개를 달아준 거, 또 제비에다가 쥐를 갖다 붙인 것 같이 이렇게 생긴 형태가 이제 복익 박쥐가 되는 거예요. 박쥐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박쥐는 새도 되고 포유류도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하루로는 이제 아까 아침은 제비가 되고 낮은 이제 쥐가 되고 밤은 이제 박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 형태라든지 이런 거 어린애 같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쥐가 되지만 박쥐는 이제 저녁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중에서. 그러면 뭐 그걸 1년으로 볼 수도 있고 긴 시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쥐는 이제 약간 늙고 오래된 거, 또 능수능란한 거, 속임수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속임수, 어두운 밤 이렇게 어두운 밤을 어디든지 이제 박쥐가 이렇게 촉감, 또 요즘 같으면 레이저를 이렇게 발사하는 그런 형태로 미국의 그 가오리처럼 생긴 그 스텔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전투기가 있어요. 같이 이런 레이더를 걸리지 않고 적을 공격하는 형태, 아주 비밀 그 작전을 잘 하죠. 그거와 똑같은 형태다. 이 박쥐 형태, 박쥐가 비밀 형태로 그런 공익을 위해서 하는 형태도 된다는 거예요. 또 비밀을 잡아내는 형태도 돼요. 그렇지만은 부정적인 행위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적의 깊은 곳에 침투해서 밤에 어두운 밤에 가서 이제 지배를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이 지자자, 제비, 박쥐 이 글자가 있으면 아주 노련하고 능수능란하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아주 그 경험도 많고 아주 능수능란한 것입니다. 또 큰 사기꾼,
큰 사기꾼, 합법적으로 큰 사기꾼, 그런 사람도 되고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잘 그 자기를 포장해서 그렇게 자기 본 모습은 절대 드러내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적으로 이 지자자가 있거나 대운 세운에서 오면 젊은 분들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요. 아주 왕성하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아주 뜨겁게 아주 좋은 형태인 것입니다. 이 글자가 젊어서 연애하는 구간에 왔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또 잘 살펴야 돼요. 그때 이제 연애하는 구간에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면성이 있고 제비, 쥐, 박쥐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있는 분들은 잘 살펴야 된다. 혹시나 속이고 다른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이제 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자녀도 있는데 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직업도 다른 형태 이렇게 거짓말, 속임수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사랑하고 연애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는 약간 부정적 행위, 떳떳하지 못하고 비밀이 많고 남에게 드러내기 싫은 치부, 또 결혼하고 혼인했고 또 그런 분들은 이 시기에 유혹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애도, 또 음적인 기운으로 말썽이 나고 또 속임수, 치부, 비밀 같은 것이 이제 드러날까 염려도 되는 것입니다. 이 지자자 대운이라든지 세운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놓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이 사주에서 운에서 오면 또 아까도 스텔스 전투기처럼 이렇게 합법적인 형태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이런 사주에서 운에서 이런 기운이 지자자 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호텔 사업이라든지 성인용품 관련된 거, 또 뭐 웹툰이라든지 만화 이런 것들을 조금 야하게 쓰는 형태, 또 단란주점이라든지 여성분들이 이렇게 남성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 이런 남자들이 많이 오는 형태, 이런 뭐 주점이라든지 이런 같은 유사 그런 업종에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사업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아주 발복해요. 이때 좋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런 운에 왔다 그러면 그런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향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호텔 사업이라든지 모텔 사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숙박 시설 같은 거, 뭐 연애, 또 그런 뭐 주점이라든지 뭐 포장마차 그런 거하고는 유사한지는 모르지만 자가어지간 약간 음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이 이제 잘 맞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시, 자정, 또 우리가 그 조금 사주를 아시는 분들은 야자시, 정자시라는 거가 있어요. 자시는 하는데, 자시라고 선생님이 자시에 놓인 분들은 반드시 사주를 볼 때 내가 영시를 넘었냐 그 이전이냐를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날짜가 다르게 되거든요. 그 자시에서 안 넘었으면 오늘이지만은 자시가 넘었다 그러면 내일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꼭 자시분들은 내가 영시를 넘었냐
안 넘은 잔을 꼭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셔서 꼭 그 자시에 대해서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자시, 정자시가 나눠진다. 그래서 해당돼서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현상. 그래서 지박지, 오늘은 지박지 제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소축자, 축, 소띠, 축자를 가지고 이제 한번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